자, 이제 저희 업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허 동향 빅데이터는 IP R&D하고 좀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IP R&D가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과제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요청해서 그 기업이 필요한 문제도 해결해주고 아니면 분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수립하고 그런 부분이 IP R&D인데 저희 빅데이터 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린다고 보죠. 정부의 산업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특허를 중심으로. 정부 뭐 필요한 부처한테 보고서도 제공하고 뭐 그런 그렇죠. 일들인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특허 동향 빅데이터라 그러면 특허 정보라는 게 아이디어를 이제 특허로 출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었다. 네. 그걸 혼자서 뭐 어디 무인도 가가지고 이제 혼자서 쓸 거 아니라면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만든 것들을 누군가가 가져가서 뺏겨 쓸 수도 있었고, 내가 만든 걸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혼자 숨기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특허를 출연해서 일단은 나의 권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면 대부분의 새로운 기술들이나 발명들이 특허로 다 출연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들을 정보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동안에 계속 발달해 왔던 특허의 트렌드, 어느 지역에 누가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냐. 노벨 지역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럼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면 남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기술을 하는 것들을 거기서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특허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특허의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략을 수립한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그러네요. 여기서 이어지는데 그런 거 이제 특허 빅데이터라고 하고 소장님 담당 업무가 산업혁신 전략인데 그건 좀 어떤 뜻인 건가요? 좀 산업 단위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전략원에서 IP R&D와 산업혁신 전략 두 개를 비교한다 그러면 IP R&D는 전쟁터라 그러면 실제로 전방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각 부대 그런 기업들, 우리 중소기업들을 트레이닝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무기를 만들어주고 이게 이제 IP R&D다. 그렇죠. 그러면 산업혁신은 이제 전체적인 거죠. 어느 지역의 어떤 부대, 뭐 기갑부대는 어디, 공군은 어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산업 전체의 우리의 국가 산업에 대한 방향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특허 정보를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는 부분들, 못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찾아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어디에 지원해야 되겠냐 하는 부분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그렇게. 제가 이전에 좀 찾아보니까 소장님은 분야가 되게 다양했어요. 첨단 농업, 원자력, 뭐 반도체 분야가 다양했는데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전공은 제 전공은 물리학인데 뭐 그래요. 물리학 했으면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이제 다양한 분야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전공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기술 분야를 한다고 해서 진짜 개발을 하고 엔지니어링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는 기술은 뭐 알 필요겠지만 그래도 그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거의 뭐 과제가 시작한다 그러면 수험생 수준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술 분야의 국내 전문가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한테 조언도 듣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분들하고 질문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분들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전체적인 전략 기획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산업혁신 전략 보고서 쓰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실까요?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당시에 한 5개 분야를 중에서 제가 시스템 반도체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어떤 건가요? 시스템 반도체는 최근에도 많이 뭐 얘기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반도체 강국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서 되게 잘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라기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거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전 세계 한 60% 정도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시스템 반도체로 들어간다. 실제로 메모리보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더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의 우리나라 점유율은 한 3%? 이 파운드리 같은 것들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봤을 때 되게 열악한 그런 상황이에요. 미래에는 지금도 규모가 크지만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이런 게 나오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시장이 더 커질 텐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5년 전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산업혁신. 시스템 반도체가 뭔데요? 뭐가 차이가 납니까? 메모리 반도체랑? 메모리는 말 그대로 저장 장치잖아요. 램? 그렇죠. 램. 시스템 반도체는 저장 장치 이외에 어떤 전자 장치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모든 반도체 소자를 시스템 반도체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CPU도 시스템 반도체가 될 수 있고 자율주행차 이러면 사람을 인식하고 문제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 차량을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한 반도체들도 뭔지 알겠다. 요즘에는 그 세탁기로 들어가고 냉장고에서 들어가고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특정한 기능을 하는 반도체 칩인데 그 특정한 기능을 하는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 IP도 필요하고 이걸 모아서 이렇게 전체 구성하는 회로 설계도 필요하고
파운드들도 필요하고 뒤에 이제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만들고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하는 네. 그런 전체적인 게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인데 이 전체를 다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는 3%도 안 되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를 어떻게 육성을 해서 메모리 반도체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냐 뭐 그런 것들 했던 게 시스템 반도체 산업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왔나요? 결론 네. 뭐 결론은 그거죠. 생태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결론이 딱 나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단계별로 이제 필요한 뭐 이제 연말까지 계획되어 있는 보고서도 좀 있나요? 원래 제가 맡은 과제 중에 하나는 양자 기술에 관한 그 분석을 통해서 그런 것들 해야 돼요. 아, 피디님 그 물리학과면 기억이 나시겠어요? 새록새 아닌가요? 네. 저는 이제 그 접근을 못하겠어요. 양자 그쪽. 물리학과 출신들이 학부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뭐냐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양자역학일 거예요. 뭐 학교 다닐 때 성적도 되게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과제를 맡으면서 양자역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알아요. 예.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 네. 게 있는데 이제 그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시험 쳤을 때 그 어려운 슈레딩거 방정식 전개를 지금 제가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세 가지 그 테마가 있는데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 통신, 그다음에 양자 센서. 양자 컴퓨터는 더 뭐 좋은 컴퓨터인가요? 고성능 게임이 돌아가고. 아니, 알겠죠. 아니 얘기해드릴 수 있어요? 뭐 시간이 허락하면 할 수 있는데 맛보기 맛보기 1분 정도? 일반적 양자 컴퓨터 이러면 이 대단한 그 슈퍼 컴퓨터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모든 게 다 되는 뭐 이렇게 되는 하나하나 계산하는 거는 일반 고전적인 컴퓨터들이 더 빠를 수 있거든요. 특정한 그 계산 가장 큰 예가 이제 암호인데 만약에 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암호가 어떤 숫자가 있으면 이 숫자를 소인수 분해를 딱 해서 이제 우리 두 개의 암호키를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범용 컴퓨터로는 자릿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가 지수함수적으로 시간이 많이 계산해야 되는 게 많이 들어가는데 네. 양자는 그냥 선형적으로 양자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서 좀 더 빨리 계산이 되는 그렇다고 해서 양자 컴퓨터로 게임도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는 오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어디에 쓰이나요? 지금 가장 떠오르고 있는 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기존의 컴퓨터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계산해내야지 풀 수 있는 암호인데 양자 컴퓨터는 지금 암호 체계를 풀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네. 되게 빠르게 이렇게 암호를 해석해 줄 수 있다. 그런 게 있어서 암호를 푸는데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겠다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암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또 양자 컴퓨터로 못 푸는 암호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 그렇군요. 그거 가져오는데 지금.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을 계산하는데 또 오래 걸리는데 알고리즘이 개발되면 집에 그거 하나 갖다 놓으면 채굴은 내가 독점을 하겠다. 뭐. 그러면 발간해보고 싶은 주제는 있으신가요? 지금은 정해진 주제를 하기에도 벅차고 뭐 새로운 걸 더 하고 싶다보다는 더 안 했으면 좋겠다. 일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선생님,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하나가 있어요. 부서는 특허 용역 빅데이터 팀이지만 예전에 IP R&D 경험도 있으셨기 때문에 편히 생각하는 IP R&D에 대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IP R&D에 대한 뭐 정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은 또 잘 모르겠고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럼 말씀드린다 그러면 10년 넘게 IP R&D를 했었거든요. IP R&D 하다가 산업혁신 오보니까 IP R&D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ATM이에요, ATM. 현금인출기. 이 산업혁신을 하면 산업 전체를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10년 동안 IP R&D 하면서 되게 많은 주제들을 다뤘거든요. 그게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이제 적금 쌓이듯이 이렇게 저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산업혁신하면서 이렇게 뭔가 필요한 기술이 있다 그러면 ATM기에 그냥 꽂아서 예전에 내가 했던 경험들, 기술 분야에 대한 것들 바로바로 뽑아쓸 수 있는 IP R&D는 그런 저한테는 그런 산업혁신 전략 보고서를 쓰다 보면서 느낀 게 그간 IP R&D 맡았던 과제들이 다 도움이 된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반도체 그동안 했던 반도체 여러 가지 기술들, 기업들 했던 것들이 이제 그게 시작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것들 또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뭐 양자도 그렇고 뭐 다른 분야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콘텐츠 이거를 딱 얘기를 듣고 나도 그동안 생각 못했던 그런 게 있구나. 10년 동안 뭐 그냥 40대를 다 보내고 이제 5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뭐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동안 쌓여있던 게 되게 많아서 이렇게 지금 새로운 주제의 뭐 산업혁신 전략 하더라도 다양한 기술들이 그동안의 경험이 많이 쌓였구나. 뭐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새로운 접근인 것 같아요. 너무 뭐 방송 같은 얘기인가? 아니요. 새로웠어요. 신선했어요. 두 번째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혹시 키스타 TV 구독해 주셨나요? 되어 있겠죠.
되어 있을 거예요. 수영님한테 키스타 TV는 뭘까요? 기사 TV요? 네. 이제 한 번의 만남으로 네. 좋은 추억 그렇게 만나서 즐거웠고 다시 만나지 말자. 그렇죠.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자. 아,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런 거 가능하실까요? 예. 기스타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그 전상규 수석님과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